박구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웃지 마요. 왜 웃지 마. 너무 반기는 것 같아서. 감정 생길까봐?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국민과 함께 네.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철학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어디에 철학적으로? 국민이 있는가? 벌써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같은 거 안 하거든. 그렇지. 국민과 함께 나라를 만들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이 있을까요? 있나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피곤하게 살아. 네. 자. 그냥 살죠. 국민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오케이. 어디에 국민이 있는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의 국민이 사라졌다. 국민이란 말은 자기 삶의 기초로 삼는 동일한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국민이 그럴 수 있는가? 사실은 국민이란 말은 나폴레옹의 공화주의에 반대하고자 하는 독일이 프랑스 혁명 군대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세계 어디에도 국민이란 말이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 조선 국민이란 말은 없어요. 아예 쓰지 않는 말이에요, 거의. 그런데 언제 생겼냐? 프랑스 혁명을 하고 나서 전 세계를 공화정으로 만들겠다고 전 유럽을 지금 휩쓸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군에 가서 박수를 치고 있어. 네덜란드 사람이, 오스트리아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영웅이 왔다고 나폴레옹 만세를 불러. 이거 뭐지? 이제까지는 누구의 나라예요? 왕의 나라예요. 이 사람은 누구죠? 신민이에요. 백성이었는데. 주권자가 아니에요. 주권자는 오로지 왕과 황제만 주권자인 거예요. 모두 주권자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가서 박수 친 거예요. 공화정을.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처음 독일에서 국민학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프랑스의 공화주의가 그렇죠. 유럽 전역을 휩쓸어가지고 원래는 독일 황제의 신민이어야 할 그렇죠. 그자들이 나폴레옹의 손을 흔들고 있으니까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국민을 예. 창조해낸 것이다. 그렇죠. 그게 요즘 말로 하면 네이션이에요. 그래서 국민국가라는 게 탄생하는 그렇습니다. 거구나. 그러니까 네이션이란 말 속에는 국가란 말도 있고 국민이란 말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예전에는 거예요. 왕 예. 혹은 귀족 네. 그 아래에 농노나 아니면 백성이 있었는데 옛날 같으면 귀족과 황제가 농민하고 같은 국민이라고 하지 않았다. 국민일 수가 없죠, 함께. 그런 건 인류 역사의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이나 일반 가게를 하는 사람, 농민이나 어민이나 다 국민이란 말에 동의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 조선의 왕과 백정이 우리 다 같이 국민이라고? 그런 건 없어요, 아예. 그런데 우리는 언제?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예. 예전에도 다 국가를 단위로 생각했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은 조선 국왕의 나라지, 국왕의 나라에서 얻어먹고 사는 것이 백성이지, 백성이 어떻게 나하고 같은 국민이에요. 네. 국민으로 이루어진 국가, 국민국가는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죠. 만들어진 것이고, 이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은 같은 지위를 갖는다. 또는 같은 권리를 갖는다. 또는 같은 최소한의 감정이 있다. 또는 최소한의 같은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까 저 프랑스군하고 싸워. 이렇게 말한다고 듣습니까? 안 들으니까 연설도 하고 피시대가 나가서 독일 민족의 고함 연설도 하고 학교를 만들어요. 그게 국민학교예요. 그것을 그대로 본따온 데가 일본이고 일본에서 그대로 본따온 것이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예전에. 국민학교가 했고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국민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렇습니다. 교육. 이 유럽의 소설도 보면은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까지도 영향을 그렇죠. 미쳐요. 러시아에서도 나폴레옹을 반가워하는 자들, 있죠, 당연히. 받아들이는 자들과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의 대결이 있었는데 유럽 전역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민국가라는 걸 창조해낸 거구나. 그렇죠. 나폴레옹을 보고 지식인들도 6대4로 나눠요. 6은 해방군이라고 봐요. 4가 점령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는가? 시민들 중에 다수가 해방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소설 안나 카레니나 그 얘기인가? 그 섞여 있는 얘기가 있잖아. 섞여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배우는 부작용이에요. 유럽 소설을 보면 여기저기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네. 예. 민족 국가 의식이 국민 국가 의식이 없었을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민교육원장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걸 배웠죠. 이거 나 어릴 때 외워서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타고 있다 했잖아.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선언을 백낙청 선생님을 중심으로 전국 대학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1979년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만드는 게 아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백낙청 교수님이 당시에 그걸 주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서명을 하면 가장 빨리 하는 대학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게 전남대학입니다. 그래서 전남대학 교수들이 먼저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 국정원에서 당시 안기부죠. 압수수색 하려고 하니까 백낙천 선생님이 그걸 알고 전남대 교수들만 반대 성명 냈다고 발표를 해버려요. 그걸 우리가 교육 지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다 해고됩니다. 그게 바로 5.18의 시작이에요. 뿌리로 가보면. 박정희에 대한 반대. 그러면서 박정희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민주화의 봄이 오고. 그러니까 박정희의 가장 결정기에 국민교육원장이 나왔고 국민교육에 대한 반발과 함께 박정희는 무너졌다. 나는 외웠는데. 70년대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배웠어요. 이걸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줬어요. 집에 안 보냈나? 잘 외웠을 것 같아요. 잘 외워서 집에 안 간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나실 텐데? 자, 기억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우리보다. 학교에서 다 외우라고 그랬어. 그렇죠. 예.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 조국의 빛난 참 어두운 시절이죠. 예, 어두운 시절이에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거잖아. 네. 국민학교 때까지는 이거를 100% 받아들였어요. 어리니까. 근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가 처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내가 왜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내가. 아니 실제로 어준 씨가 태어난 해에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본인도 태어나는 해잖아. 어준 씨가 태어난 걸 보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래? 너는 국민교육원장을 배워라.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되니까 나는 그냥 태어난 거 아닌가? 나는 그냥 태어났는데 왜 내가 민족 중흥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나한테 막 강요하는 거지? 그렇지. 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한 반발은 굉장히 강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것도 외우겠지. 그렇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란 얘기잖아. 어릴 때부터 이게 싫은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은 놀랍게 충청도의 어떤 주사급 공무원이 임의로 만들었던 거예요. 아, 그래? 이게 싫으니까 궁금해서 연구도 했죠. 그래서 교수가 되자마자 내가 첫 번째 공론장에 글을 쓴 것이 있어요. 도덕교과에서 첫 장부터 바꾸자. 내가 마음은 바칠 수 있겠다. 근데 난 몸은 못 바치겠다. 아니 옛날 이런 것도 다 죽으라는 얘기야. 나는 몸은 못 바쳐. 마음은 바칠게.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그게 큰 화두가 돼서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돼서 이거 바꿨죠. 이거 요즘 사람들은 존재했는지도 몰라요. 없앴는데 내가 혁혁한 전공을 이룬 사람이다. 네. 근데 국민 의식이 되려면 공통의 감각적 또는 문화적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또는 공통의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통의 기억이 있어야 되지. 네. 그런데 공통의 감각적 문화적 경험이 거의 시대의 격차가 너무 커지면서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한 세대는 일정하게 공유했는데 이제 그게 사라져버렸어. 그건 진짜 절감해요. 예전에는 초대형 히트를 치는 드라마가 있으면 그거 보느라고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갔다. 그렇죠. 이런 식의 묘사가 있었고 실제 그랬거든요. 그렇죠. 공통의 기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의 마지막이 뭐였냐? 매거시 미디어 또는 공영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최소한 공통의 정보를 갖게 된 거거든요. 이 드라마를 안 보면 다음날 학교 가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됐다.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이르렀냐? 어떤 공동의 정보도 제공해주는 미디어가 사라졌다. 그런 건 없다. MBC나 KBS를 모두가 같이 보고 내일 아침에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요새 드라마도 1, 2%밖에 안 나온다잖아요. 1, 2% 가지고는 공통의 기억이라고 할 수가 없지. 사라졌어. 그렇죠. 우리나라에게 공통의 감각적 문화적 경험으로서 마지막은 2002년 월드컵이었다. 공동의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사라졌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서로 다른 정보, 서로 다른 해석, 서로 다른 감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때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냐? 헌법을 매기다. 노래도 끝났어요. 노래도 세대별 차이가 있어서
공유가 안 됩니다, 지금은. 일부러 내가 찾아보거든요.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최근에 유행하는 아이돌들 쭉 훑어보거든요. 네. 일단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따라 부를 수가 없다 보니까 귀에는 잘 꽂힌다. 하지만 찾아 듣지를 않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헌법을 매개로 공동의 삶을 구성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공유 기반 어디서 살 수 있는가? 하나는 대중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은 캐대헌 같은 영화, 그나마, 그리고 대중음악,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만이 유일하게 그러네. 공동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다 거쳐가야 되는 절차는 그거밖에 없네.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게 국민 주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이걸 교육 버전으로 바꾸면 누가 주인이어야 되냐? 학교의 주인은 누구고 교육은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제가 이재명 정부의 다른 모든 것은 명비천가를 수도 없이 해왔는데 우려 상황이 있다 했잖아요. 교육. 왜?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은 교육을 이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남들의 고충을 이해 못할 수 있다고 계속 교육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모를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했어요. 그러면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는 그것에 맞는 교육 정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렇죠. 누가 주인인 학교가 돼야 되냐 이거죠. 학생이 주인이어야 됩니까? 학부모가 주인이어야 됩니까? 교사가 주인이어야 됩니까? 지역 시민들이 주인이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지. 이 대통령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국민이 사라진 나라에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럼 어디가 주인이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깊은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화두를 던지는 거야. 그렇죠. 이제 네, 앞으로 화두만 던져잉. 화두만 던질 거예요. 네. 오늘은 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 초, 중, 등 대학 교육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내적으로 실민화되어 왔어요. 시장 논리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렇죠. 사법 논리든 이거는 최근 10년 사이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알더라고. 이제는 다 변호사가 해결해. 학교에서 사소한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일단 교사도 학교도 다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요? 법조인들의. 맞아요. 이 법과 정책이 학교에서 학생 간 폭력을 줄였는가? 교사를 향한 교육활동 침해가 줄어들었는가? 아니지. 단 한치도 줄질 않았어요. 폭력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육 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오늘날 10대, 20대 이런 문제 하는 모든 얘기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의 권위가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이제.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요. 심각한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한 대안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서희초 사건 때 네. 교사들이 대거 길거리에 나와서 문제 제기를 했죠. 근데 윤석열 시절이라 그게 해결될 리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 문제의식은 그저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AI 인재를 양성하신다고 했어요.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간 지능이 인공지능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인간 지능이 제대로 성숙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계 형성 교육이다. 관계를 잘 못 맺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지금 OECD 국가, 즉 우리와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문화적 수준을 누리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가장 큰 교육의 관심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예요. 제가 이 물을 마셔요. 이 물과의 관계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이 물을 만드는 사람들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물을 여기까지 날라준 사람들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치우는 사람의 관계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사물과의 관계는 곧 사람과의 관계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관계 형성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물을 마시다 함부로 두면은 함부로 버리지 마라. 다 이게 뭐예요? 물을 함부로 버리면 물을 만드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수백 년 동안 해왔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사라졌어요.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림도 상도 이미지도 없어요. 이 얼마나 위험한 사회냐고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영역들은 잘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비어 있고 그건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비어 우리 있는데 사회 전반이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그러면 이 얘기를 좀 계속해 나가겠다 내가.
예. 왜냐면 나는 다 생각해 봤으니까. 예. 제가 10시간, 30시간도 얘기해야 돼. 하지 마. 하지 마. 오늘 문제 제기를 시작해가지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다뤄보기로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재명 정부의 가장 히트 교육정책이에요. 서울대 학생은 내가 서울대 학생이 되는 순간 1년에 국가로부터 6천만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들은 학생은 2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게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출발점이에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To be continued. 그렇죠. 교육 아젠다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예. 네. 앞으로 몇 주짜리 겁니까 이게? 제가 한 3주, 3주? 너무 길어. 2주, 1주. 1주. 다음 주에 해보고 예. 혹시 남은 이야기가 있으면 또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